이 국제 문자는 또 어떤 업체에서 좋아할까요? 사실 제가 스팸 신고의 위험성, 사업적 어려움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먼저 스팸 신고의 위험성이나 사업적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팸 신고라고 하는 것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무작위로 정보들을 제공한다고 해서 보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들이 폭주를 하더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불편함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터넷진흥원에서 제정해 놓은 제도입니다.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스팸 신고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인터넷진흥원의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있는 제도로서 국제발신 문자는 인터넷 주소를 포함해 불법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는 것도 있긴 있네요. 근데 이게 됐고요. 신종 사기 피해 대해서 들어있고요. 네, 근데 원래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요. 네, 정보통신망법에서 스팸 대응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다운받아서 이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이 국제발신 스팸 차단 방법에 대해서 쭉 읽어보고 아까 그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 먼저 스팸에 대한 위험성은 뭐냐면 스팸 신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자 스팸을 보냈을 때 그 광고성 문자가 보냈는데 스팸 신고를 당했다. 또는 수신 동의를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귀찮아 이거 스팸 신고를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원래는 처음 신고를 당하면 경고를 받고요. 두 번째도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고가 들어오면 원래 일주일간 이용 정지를 당하고요. 발신 정지가 됩니다. 두 번째에 발신 정지가 되고 또 세 번째에 신고가 들어오면 한 달간 이용 정지. 그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더 추가로 신고가 또 들어오면 그때는 1년간 이용 정지. 사실 1년간 이용 정지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번호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 법이 강화된 것이 있죠.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횟수에 상관이 없이 한 달간 이용 정지를 합니다. 한 달 이용 정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화 자체를 보내거나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사업장의 리스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여러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 되겠죠. 근데 잠깐만요. 이거 좀 제가 정리 좀 해놓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석자들이 좀 무엇 하셨는지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스팸 신고를 당하면 내가 메인 폰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이 뜨면은요, 그 메인으로 쓰는 핸드폰이 이용 정지를 당하면은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특히 사정에 의해서 통화를 못한다 또는 당분간 이용을 못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도,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남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부폰을 쓰거나 또는 그 MVNO 부가통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알뜰폰 이러한 폰을 사용을 해서 언제든지 스팸 신고가 되면 나는 그 전화를 버리고 새로운 번호로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다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뭘 하냐면 국제 문자라는 것을 쓰는 것이 작년부터 부쩍 늘었죠. 그래서 저도 그것을 문자를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를 보낼 수 있다면 스팸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이용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송교원 교수께 제가 건의를 했죠. 당연해요. 그렇게 해서 개발한 것이 국제문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인터넷진흥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해외에서 오는 것이다 보니까 규제를 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내용 중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제재를 가하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결국에는 내가 그 당사자냐 아니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취소되는 것으로 보면 내가 보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맨 처음에 이렇게 포워딩을 했다. 그 다음에 문구 내용을 넣고 이런 카페 주소라든지 이러한 주소를 넣어서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제 문자는 한글 글자 수의 제한이 70자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자 내에 모든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70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연구를 좀 해야 되겠고요. 아니면 카피라이팅에 대한 과정도 제가 한번 AI 드림 아카데미에서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그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아까 채팅창에 올려드린 내용
스팸 신고의 위험성, 이제서야 이해가 간다고 하십니다. 혹시 다른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결국에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 저는 지금 원리원이 아닌 다른 문자 사업자도 이 스팸 신고에 의해서 사업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특히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문자를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같이 협동으로 해가지고 정부에 청원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문자 무제한이라고 해서 9,000건까지 문자 무제한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3,000회선에 한해서 3번씩.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 달에 내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한 번호로 3,000건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건을 3번 보낼 수 있기 때문에 9,000건까지가 무료로 보낸다 이 이야기죠. 그래 놓고 이것이 문자 무제한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또 그 문자 무제한을 묻고 내용도 지금 없겠더라고요. 그런 특정 업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배, 대리기사 이런 분들은 생계에 관련된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 9,000건이라고 하는 제한을 풀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끼리의 어떤 단체로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청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이 문자 말고 달리 광고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물론 카카오톡도 있지만 카카오톡으로 또 광고나 이런 걸 넣으면 어떤 사람도 신고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이 그거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카카오톡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광고 비용을 적게 들이거나 거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입니다. 근데 이러한 SNS를 너무 제한을 해버리면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광고 수단이 거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대기업들은 매출도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광고비를 씁니다. 심지어는 광고 한 편 제작하는데 10억씩 쓰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제작에 그렇고요. 한 달 송출 비용이 몇십억이 들어가는 거죠. 하루에 1,5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것도 30초, 25초, 20초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 스팟씩 광고료가 시간을 사는 것이 1,500만 원, 2,000만 원씩도 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엄두를 낼 수 없는 비용이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오로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고 해서 스팸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개개인의 사생활도 보호를 해주는 것이 정부의 의무가 되겠죠. 또 우리도 그런 것을 피해서 문자를 보내는 것도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진짜 생계를 위해서 무작정 보내는 그러한 문자가 아니고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없지 않아 있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가려서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에 청원을 하려면 어떤 업종에 어떤 분들이 같이 연합을 해야 될지 그것도 찾아서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전에 우선 근본적으로 사업은 해야 되니까 소극적으로라도 대응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국제문자 사업입니다. 국제문자 서비스를 내가 직접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러한 국제문자 사업을 통해서 내가 도매로 문자를 사와서 소매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 그게 국제문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제문자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내일까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의사표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죠. 25일까지 사업비 55만 원을 올리언연구소로 납부를 하시면 사업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권을 얻게 되면 어떤 유리한 조건이 있는가요? 라는 건데요. 잠깐만 이걸 보겠습니다. 일단 잠깐 제가 지금 메시지 하나 보내고요. 아마 지금 못 들어오신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기왕이면 다 한꺼번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다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아까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새롭게 오신 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